설마 그동안 잊어버린 거 아니죠? 미리 온다고 다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캠프로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4일간 캠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대박을 터뜨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불편한 상황을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끔 그런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냐면 안중근 의사가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쫙 그때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누구죠? 플라톤. 나는 이거 아니야. 소크라테스 수제자는 플라톤. 예. 플라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집안. 그 당시 그리스에 굉장히 고위층 자제에다가 부자였는데,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뀐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거지야, 부자야? 거지. 거지잖아. 하고 다니는 행색이 다 거지잖아. 이 거지 스승을 만나가지고, 사실 부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 그냥 선생님이 좀 번듯했으면 좋아했을 텐데, 선생님이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고위 관직들에 가서 공격이나 하고, 그래서 아주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어느 정도 불편하게 했냐면, 자기 자녀들이, 청년들이 전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거야. 아빠, 지금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 그 아빠 엄마들 기분이 좋겠어? 엄청 나빴지.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 그치, 자기 자식 잡아 죽일 수는 없고. 선생님이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이제 모함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받게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거 다 알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스승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어떤 변수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몇 해 정도는 찾아올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요. 그런 기회는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오고,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오고,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콤 X라고 흑인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마틴 루터 킹 알죠? 네. 누구죠? 목사.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지휘했던 분이고 60년대에 저격을 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흑인 운동의 대부가 됐죠. 그와 함께 반대로 흑인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콤 X예요. 근데 말콤 X라는 사람은 목사님 아들인데 깡패였어. 그래서 깡패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 5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회 딱 나오자마자 흑인 운동에 또 한편의 대부가 돼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플라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자의 제자들처럼 이 스승을 만나서 변화된 경우도 있어.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변화된 줄 알아? 스승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요. 한 2년간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나서 흑인 운동의 대주자가 되고 인류 역사에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든 거예요. 오바마. 또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의 역사가 바로 오바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결과가 어떤 경우는 책을 읽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만나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나오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과연 여러분에게 이 4일간은 그러면 어떤 날들일까?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어떤 청년 하나가 정말 놀라운 일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줄게요. 이 친구인데, 20살짜리예요. 자, 봅시다. 이것 때문에 다들 참 많이 놀랐어요. 이름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좀 봐볼래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딱 4개월 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트리키를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먼저 그 상태를 좀 볼까요? 이 사람 어떤 상태냐면, 나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아이였다. 중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보충반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는 항상 못하는 보충반이었고, 내가 속한 반은 특수교육반이었다. 여러분 알죠? 특수교육반이 뭔지? 학교 다니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수라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아무런 중학교 시절에 됐다. 고등학교 진학은 더 안 됐다. 문제는 당연히 모르고 실업계도 자신 없어 실업계 떨어진 학생이 가는 고등학교 진학이다. 대학은 나의 진학을 꿈조차 못 꿨다. 나의 최종 학력을 모른다. 송교영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했다. 나는 비록 성인이지만 가르치는 공부를 못했던 나에게 희망이 되고 자신감을 줬다. 나의 자신감의 원천은 트리키다. 나는 나의 가슴 속에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열쇠 트리키가 있다. 자, 이 친구는 우연히 트리키를 보고, 야, 이거다. 이 친구의 가슴 아픈 사연은 뭐냐면, 공부를 못해가지고 계속 밀려 다니다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 다행히 엄마가 국선도 사본인이었어. 국선도 사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사범이라도 되려고 다른 걸 못하니까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운동 배우다가 또 팔까지 부러졌어. 자, 이제 몸은 장애고 정신은 학습 부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리키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키의 눈을 들리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보세요. 이것이 트리키와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에는 강의가 살인적인 가격으로 있어서 뭐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살인 교육받으니까 우와 이거 그냥 받는 거 생각하죠? 어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이거 엄청나게 고가예요. 대학원생들은 한 달에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내고 4학기를 배우니까 1,몇백만 원씩 내고 배우는 거라고. 알긴 하시고 좀 하셔. 네? 이래가지고 이제 후에 패키지 할인 이벤트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야 이거 기회다. 나는 부모님께 달려가서 이거 할인 기간이니까 꼭 해달라고 설득을 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민감했다. 아버지 왈 안돼. 뭐가 그렇게 비싸. 사기 아니야? 아버지는 예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노라는 말밖에 못 부정이 되면서 했다.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최혜수의 아버지 바디가랑을 붙잡고 늘어졌다. 20살 넘은 사내는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바디가를 붙잡고 늘어진 볼상사는 장면일 때 이 장면을 보다 못한 어머니 한마디. 어머니 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거 내 부탁 좀 들어줍시다. 만약 그게 사기라면 최소한 사기치는 방법이라도 배우겠자. 우리 엄마 so cool.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베스트 패키지 과정을 듣게 됐습니다. 이 베스트 패키지 과정은 뭐냐면요. 대학원 2년 과정만큼 되는 분량 강의 수만 160가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다. 그거를 4개월 만에, 그냥 2년 동안 할 거를 4개월 만에 다 듣고 과제까지 다 했어. 난 정말 내 생각에 이런 독종은 처음이야. 완전 독종이야. 볼래요? 이 친구가 해낸 과제 내용입니다. 보세요. 책 없어서 과제 못한 거 빼고, 절판 빼고, 이건 못했고 나머지 다.
한개 때리죠. 이거 좀 힘든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 이 과제를 100% 한 사람이 내 평생에 단 한 명도 없었던 만 알아주세요. 그러니, 그것도 교사도 없이, 혼자서,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고 결과를 내놨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아이가 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어른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갑자기, 어느 대학원 다니세요? 우리 좀 가르쳐, 이러고 있대요. 문학 상작과 나오는 친구가 와서 글을 썼는데, 자기 친구였어. 문예창작과. 그 글 써놓은 거를 자기한테 보냈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수정해줬대. 너 실력이 어떻게 된 거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신문 기사를 친구가 줬는데, 그걸 순식간에 읽고 보냈던 내용을 설명했더니, 말도 안 돼. 너 지금 다 읽은 거야? 너 거짓말이지? 이래서 그 친구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친구가 자기도 된다고. 여기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정말 웃기는 아무튼 스토리예요. 대학원 석박사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발표를 하고 주도를 했는데 석박사생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20살 된 학생한테 우리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말이 되겠어요. 참 4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저희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트리키를 알고 나서 생전처음으로 다른 사람부터 글을 잘 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 약 4개월 전 나는 꼴통이었다. 처음에 나는 주어가 동사가 뭔지도 몰랐다. 당최 강의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국어 수준도 안 됐다. 환불을 받을까 하다가 결국 서점에 가서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국어 공부라는 책을 사서 드디어 이해를 했다. 이렇게 공부하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처음 봤어요. 이 짧은 시간.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4일간의 이 캠프를 통해서 얼마만큼 바뀔 수 있을까? 그게 되지 않으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노력이 결정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2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당 5km를 갈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목표고 나머지가 내가 계획이에요. 그죠?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이거 정말 되겠네? 내가 이쯤에서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4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량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내 부족한 부분 이게 해결되겠구나 하는 믿음이지. 4일이 안 됐잖아. 지금 상태에서는 4일 후는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오늘 이 출발점에서 4일 후의 결과는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믿음이잖아. 내가 믿음으로 현재 그 사실을 경험할 거라고 믿는 거지. 네. 그렇지만 4일 후에는 그게 믿음이 사실로 바뀌는데, 그럼 믿는 자가 사실을 얻을까? 안 믿는 자가 얻을까? 믿는 자. 당연히. 왜? 안 믿는 자는 액션을 안 해. 4일 동안 액션을 안 한다고. 그래 놓고 하는 말,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캠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아?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빼고 가. 어차피 안 될 애를 갖다 끼고 넣어서 뭐 하겠어. 그 아이는 더 불행해지거든. 왜? 다음에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할 거면 평생에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합니다. 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걸 지켰어요. 제 강의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갈 사람은 지금 가. 오늘 내 강의 듣고 들으면서 최종 판단을 내려요. 이 강의 듣고 나갈 건지 남아있을 건지. 남아있을 거면 믿는 사람이야. 안 남아있으면 안 믿어지면 나가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철칙이야.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듣고요.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 트리키의 비밀, 트리키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키 기술 혁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만족을 말하는데 행복의 속성은 만족이라고 그러죠. 이 만족과 일치하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돈을 벌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50%. 대체로 50% 정도 맞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과 수입이 같아야 틀려요? 시작. 다시. 돈과 수입은 같아야 틀려요? 시작. 달라요.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입은 지수? 그렇지. 매월 버는 능력이야. 그래서 수입은 능력과 관계가 있어. 근데 능력 없이도 수입이 생길 때가 있어. 아빠가 유산 남겨줘갖고 10억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돈. 수입이지. 능력이 없어도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80%밖에 안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죠. 그래야 이 능력이 만족을 시키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개의치 말고 답변하세요. 엄마나 아빠나 애인이나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원하는가? 평생토록. 어느 게 더 행복한지 말해봐. 나를 만족하는데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 내가 원하는 상태를 이루는 게 만족이지. 만족이 행복이거든. 이 만족스러운 상황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남이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것.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두 번째,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야. 엄마, 아빠, 아내, 남편들이. 자, 내가 나를 만족시킨다. 남이 나를 만족시킨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만족시킨다. 남이 나를 만족시킨다. 시작. 내가 나를 만족시킨다. 남이 만족시키길 원하는 사람. 뭐야? 부모님도 안 믿어. 부부도 해당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장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인식이 좋아하니? 내가 나를 만족시키길 원한다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소리도 왜 또 한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만족시킨다는 말인 줄 알아? 알고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만족시키겠다는 얘기야. 근데 상대방은 정작 그 말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아무 누구도 안 믿잖아.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잖아. 내가 나를 만족시키길 원하잖아. 인정? 인정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란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이 나를 만족시키는 건 불안하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네. 어때? 결국 나를 내가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야. 근데 가장 큰 안전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물론 그건 믿음의 영역이죠.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나를 스스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능력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들으세요. 자, 무엇이 능력인가? 능력은 뭐 한다고요? 능력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 나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넘치면 남도 만족시켜요. 다시.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넘어섰어. 그럼 나머지 여분의 역량을 가지고 남들을 만족시켜.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행복해져. 근데 나를 만족시키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이 능력이 없음으로 내가 불행해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럼 할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자,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 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산을 못하잖아.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40%대로 넘어가고 있어.
그럼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 나도 못 먹고 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게 지금 일본의 아픔이고 일본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진 이유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역량이 커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야 될 가장 목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그러면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능력 체험.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야. IQ, EQ, MQ, 뭐 등등의 여러 가지 Q가 있어. 포션까지 지수지. 능력 지수, IQ, 머리 기능 지수, 도덕 지수, 그 다음에 뭐 MQ, 도덕 지수지. 그 다음에 또 무슨 Q 있지? JQ라고 잔소리 지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Q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지금 평가하는 이 능력은 종합적으로 여러분 능력 자체야. 이거 못하면 능력 없고 이걸 잘하는 능력 있어. 학교 시험하고 상관없어. 학교 점수하고 상관없어. 오늘 지금 선생님이 테스트한 이 평가에서 잘 나오면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는 거야. 사회에 가서도 바로 직장에 가서도 바로 능력 있다는 소리를 바로 들어. 이게 되면 자,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다 해보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어디쯤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실상 자체입니다. 선생님이 20년간 능력에 대한 연구만 했다니까. 그러면 능력이 뭔지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지금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잣대야. 학교 시험은 절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지능지수도 해당이 안 돼. 다 일부 평가하는 거지. 자, 간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1대1이야. 그냥 다 혼자씩 하는 거야. 혼자씩이야. 자, 아래 지문을 보고 정리해서 상대방의 보고 혹은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좀 잠시만 이따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개념이 뭐냐면 능력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게 글이잖아. 내가 이 글을 대신에 음성으로 또 들려줄 수 있지. 그치? 이걸 내가 현실 상황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 상황. 이 학교에 대해서 한번 너가 생각한 걸 써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평가를 이걸로 하자. 이 글을 읽고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할 거야.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 말로. 물론 글로 설명하면 지금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하자. 자, 그러려면 먼저 절차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자마자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노트에다가 여러분 책자에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걸 정리를 해야지. 설명을 어떻게 할까? 맞지? 자, 하나 여기 봐. 방금 저 길 가다가 우리 학생 전체가 다 뒤차가 고속으로 오면서 앞차를 받았고 그래서 오른쪽을 받으면서 얘가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옆차를 받고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오른차를 받았어. 그래서 한 4륜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10명이 죽고 5명이 다쳤어. 이 장면을 봤어. 자, 우리 다 같이 봤다. 자, 경찰이 와서 여러분에게 자, 방금 본 사실 나는 안 봤으니까 보고서를 한 장씩 써주세요. 이랬을 때 경찰이 보고 보고서를 가장 잘 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시작한다고 치자. 즉 가장 잘 쓴 사람부터 가장 못 쓴 사람까지를 1, 2, 3, 4 정도 만든다면 여러분 등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50명 다가 동일한 장면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지? 네. 근데 왜 보고서를 써서 내놓은 모습에는 어떤 사람은 보고를 잘했고 어떤 사람은 보고를 못했을까? 이유. 똑같이 봤어. 똑같이 봤어. 근데 왜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쓸까? 이유. 무엇이 능력인지 알아? 회사에 갔더니 요즘 회사들은 그런 거 많이 한다. 딱 면접할 때 아니면 테스트할 때 우리 회사의 마케팅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지금 사건, 교통사고 보는 거하고 내가 마케팅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같은 거라고. 그럼 왜 누구는 잘하고 왜 누구는 못하냐. 자, 이 장면을 읽었어. 읽고 나서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보고하겠다. 각자 노트에다가 이걸 쓰라고. 오늘 평가예요. 중요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여기서 모든 능력은 결정됩니다. 실제 말을 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 여기에 기록한 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왜? 여기서 뭐가 보였을까? 왜 어떤 사람은 자세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대안까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이 차이가 날까? 거기가 바로 능력의 포인트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였어. 아니, 두 눈이 멀쩡한데. 그럼 뭐가 본 거야? 눈이 본 거야? 뇌가 본 거야? 누가 본 거야? 걔한테 본 사실과 내한테 본 사실을 말하라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 초등학생이 오늘 교통사고를 본 것과 내가 본 것을 말하라고 하면 달라져. 형사가 와서 본 것과 우리가 말하는 걸 보라고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져. 무엇이 능력이야? 무엇을 봤느냐 이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본 사람과 동일한 장면을 봤는데 하나를 보면 하나도 못 본 사람과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본 사람과 열을 본 사람의 차이가 능력이야. 그 다음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지. 글로 쓰는 거라는 거지. understand? 자, 오늘 이거 보였어. 자,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할 방식을, 설명할 내용을 써. 참 암담할 거야. 이거 뭘 쓰라고 그러지? 아무튼 써봐. 친구들이 잘 설명해봐. 말로 할 거 아니야. 이거 쓴 거가 여러분의 설명 내용이야. 어떻게 설명할 건지 요걸 써. 자, 시작합니다.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자, 노트에다가 자,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리고 이것이 이 설명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와, 능력이란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글로든 말로든 아니면 행동으로. 그게 능력. 자, 시작해봐. 다 된 사람은 손 들어주시고요. 5분 돼서 5분 딱 되면 스톱합니다. 스톱했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그게 능력이야. 조금 했으면 조그만 게 능력이야. 5분 동안에 설명하는 내용을 잘했다면 그게 능력이야. 자, 시작하세요. 잘 안 보이나 뒤에? 자, 선생님들 옆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힌트는 주지 말고요. 옆에 좀 봐주세요. 선생님들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 자세부터 바르게. 자세부터 바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걸, 옆 사람은 이걸 안 봤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걸 몰라. 이걸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건지를 적어보란 말이야. 만약에 설명을 안 하고 내가 정리한 내용을 그냥 준다고 했을 때 짜증내. 결국 다른 말로는 보고서하고 같아. 이걸 보고를 해봐. 친구한테. 어떻게 보고할 거야? 이걸 듣고 친구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먹어야 돼. 잊혀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한 번 듣자마자 다 기억이 돼. 그리고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내용을 파악을 해. 저학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다시 집중. 그대로 멈춰라. 나를 봐. 지금 내가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만 더 읽어준다.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30페이지짜리 어떤 내용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 30페이지짜리를 5분 만에 설명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지? 그렇지, 요약해야지. 요약해야지. 자,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방식 한번 보자. 청와대 비서관은 상급 공무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봐봐. 이거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인데 약 10쪽에 가까운 분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한쪽 요약. 그지? 그지? 10쪽을 설명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약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지. 자, 힌트가 됐지? 힌트가 됐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힌트 시작. 자, 힌트 줬다. 아직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똑똑하다고 말을 듣는다고. 자, 된 사람 한번 손 들어. 자, 이해했어. 설명할 내용을 적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적어.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이걸 안 보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걸 안 보고 있고 너는 지금 막상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잘 못하면 여러분은 능력 없는 걸로 받는 게. 자, 혹시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걸 했는데 조금 멀리 가서 보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못 가게 할게. 거기가 수입니다. 정식은 하나의 것을 그리고 강남에 공부하는 데도 그 풀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고르는 사람 많이 한다고 자, 시간이 가니까 이쯤 5분 됐습니다. 자, 그대로 멈춰라. 자, 멈춥니다. 지금부터 나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했다.
자, 지금 내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공교육 특별법을 만들어서 각종 시험에서 교육 범위를 넘어선 문제 나는 것을 위반하는 분리 이거는 아니다. 그냥 문장만 줄여놨어.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문장만 줄이는 방식이야. 자, 또 누가 자신있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 아까 그 친구들은.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어요. 무엇이 능력이냐? 이게 세 가지 능력을 다 갖는 거야. 봐봐. 이 지문을 봤다. 인식. 정보를 인식했어. 정보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했어. 그걸 이게 어떻게 나는 표현하겠다고 정보를 재구성했어.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로 하고 글로 썼어. 이게 누구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느냐? 여기 정리가 안 돼. 여러분, 잘 들어? 지수. 내가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가장 괴롭지? 못하면 벌금이 100만 원이래. 굉장하네. 왜 못하지? 지금 나온 사람 왜 못하지? 이 주제를. 첫째, 아는 게 없고. 둘째, 그걸 어떻게 아는 게 있다 치더라도 어디가 인터넷 들어가서 몇 번 찾아서 봤다 치더라도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고.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여러분 봤어. 봤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바로 여기서 능력은 다 결정돼.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지?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뭘 시키면? 어때? 선생님이 뭘 시키면 어떻게 해? 바로 장기계를 질서 있게 말하지? 질서 있게 말했다는 것은 먼저 머릿속에 질서 있다는 소리야? 질서가 없다는 소리야? 그렇지! 머릿속에 말할 것이 질서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 보고 질서를 잡았다 이 말이지. 이걸 보고 질서를 못 잡으면 그 다음은 꽝이야. 자, 이 친구가 받은 질서를 보자.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1. 학교 교육과정 이해 문제 출시 공지. 2.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합격을 다양화 추진. 3. 성적이 빠졌네. 초등학교 무상화는 요 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설명 이번에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생겨서 네가 하는 이 말은 이 말대로 법안을 정책을 만들게 되는 거는 지금 이 말대로 법안을 실천해서 법안을 제정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법안은 꽝이 되고요. 이게 논리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옷 입을 때 이 단추 하나 잘못 단추면 어떻게 되지? 다 잘못돼서 이해돼서? 이걸 보고 정확성이라고 해. 정확성이 없으면 바로 실패가 일어난다고. 여기는. 여기도 문장으로 했는데.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잘 보고, 무엇이 능력인지 지금부터 결과를 한번 봐라. 자, 첫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내용 보고를 합니다. 첫째, 내용 보고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얼른 보세요. 보면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교육비 경감 정책. 그럼 경감 정책으로 뭘 만들었어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먼저 법의 제정. 이걸 보고 법의 제정이라고 그러지. 제정은 어떻게 됐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만들었어. 그 법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 각종 학교 시험부터 여기까지야. 내용이지?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내용을 다시 합으로 보면 교과내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해서 학교 시험과 입시 시험,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 대학의 입시 시험, 다시 입시에는 고교와 대학, 방과 후 과정 다양화는
방과 후 과정, 학교 프로그램, 학교별 다양화. 다양화에는 어떻게? 학교별로. 방과 후 과정의 지원은 초등 과정은 무상화.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 전략으로 대상, 법안 위반자, 내용, 불이익 조처, 정도, 강력한 조처. 이 법안 위반자는 하나 빠졌다. 어떤 법안? 문제, 출제, 범위 위반자지. 무슨 어디서 출제를 하기로 했어? 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교과 범위 출제. 이거를 위반하는 사람이야. 잘 봐. 지금 이걸 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세 개로 법을 만들었대. 무슨 법을? 그 법의 내용은 뭐래? 그래서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대? 자, 다시 법의 내용은 뭔 말했어? 첫째, 시험, 교과 시험 출제. 그지? 교과 내 시험 출제. 방과 후 과정을 다양화시키고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한다. 자, 교과 내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학교 시험과 입시 시험에서. 입시 시험은 뭐가 있어? 고교하고 대학이 있어. 방과 후 과정은 어떻게 다양한다고? 학교별로. 방과 후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초등학교만 무상 지원하는 걸로. 실행 전략은 대상, 누구야? 위반자. 어떤 위반자? 교과의 시험 문제 출제자. 내용은 어떤 처리? 어떤 처벌? 불이익 조처.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어 없어? 하나도 빠진 게 없지? 똑같은 지문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도 틀림없이 하고 만약에 빠져도 된다면 뒤에가 빠져도 되는 거야. 앞에는 중요한 거, 뒤에는 덜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잘 봐라.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진짜.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말이 안 돼. 법의 내용, 학교 시험, 말이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이지? 순서가 바뀌면 전부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는 순간, 그냥 오류가 나타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마우스 하나를 분석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순서를 쫙 정리를 했는데, 잘못 정리하면 마우스를 만드는 설계도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어떻게 해도 이 마우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 실패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능력이다. 잘 봐라. 그럼 두 번째 능력은 뭘까? 자, 두 번째 능력 보여줄게.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어때? 자, 여기까지만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하는 것도 대단하지. 그러지? 이거 쉽지 않아. 막상 여러분 해봐. 순서가 안 돼. 막 뒤로 왔다 앞으로 보이고 뒤로 보이고 뒤에 게 앞으로 오고 막 난리가 되고. 이게 좋은 게 뭔지 아니?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글을 쓸 수가 있어. 자, 해보자.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한 그 법은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교과 내 문제, 방과 과정 다양화, 방과 과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 내 문제 출제는 다시 학교 시험과 입시시험 둘로 나눠지는데 입시시험을 보면 고교와 대학 입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걸 보고 쭉 말을 연결하면 글과 말이 돼.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이 훈련을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실제 지금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크의 이주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질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태권도는 3년 70년대부터 추구해 나가십니다. 연유인이 되겠습니다.
네, 최신기는 회전 주도적인 기술이나 경공업이 있습니다. 회를 줄이고 빨리빨리.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물 공정, 사진기, 또는 마지막 주제를 쓰고 있지. 맞추고 이거는 잘 다진 자, 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지문을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면서 구조를 쭉쭉 잡아가서 하나의 정리하는 내용.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물론 학생 때는 이제 틀려도 거쳐갈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거치니까 나아지겠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잘 봐. 이 학생이 이렇게 이걸 하면서 설명하는 이 작업은 평소에 학교에서 누가 하는 거야?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그렇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액션을 항상 학생들이 한다는 거야. 얼마나 실력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학생들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보고했습니다. 분석 보고를 합니다. 이 짧은 지문을 보고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영역을 넘습니다. 이건 여러분 손으로는 거의 어떤 학생도 거의 불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대학생에서 대학원 박사 수준에 있는 어른들만 하는 수준인데, 자, 분석 보고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방금 그걸로 정리했습니다. 방금 그거 했어요. 자, 배경 분석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사교육 발전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있고 국민 이슈로 정책 이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분석하는 거죠. 또 무엇을 찾아올까? 이 배경을 찾아오려면 다른 다양한 뉴스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찾아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를 찾아온 거야. 이것만 갖고는 모르지. 이걸 보고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력은 뭔 줄 알아? 잘 들어라. 분석력이란 인간 지능의 두 축이 한 축이야. 인간 지능의 두 축이 분석과 종합력이라고 해. 잘 들어. 모든 능력의 정점이야. 분석과 종합이야. 분석이란 뭘 말하냐? 이 속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 알아내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그러면 요즘에 밝혀지지 않는 물질 있지. 다크 물질, 암흑 물질. 물론 노벨상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암흑 물질을 밝혀내지 못했어. 그걸 밝혀내면 무슨 감이야? 노벨상. 이거는 누군가가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파해서 지금 분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직 분석 안 된 게 얼마나 많을까?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세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코가 생성되는지를 알아내는 회로 아직 몰라. 그거 알아냈으면 이미 우리는 코를 다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해. 몰라. 모르는 걸 찾아내는 거. 이걸 분석이라고. 알겠어? 방금 우리가 뭐 했지? 지문 하나를 넣고 뭐 했어? 지문을 분석했어.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배경 분석은 지문에 들어있지 않아. 들어있지 않는 걸 보고 이 내용만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거다. 지수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인사를 참 잘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수가 인사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 추측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가정을 조사해보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인사훈련을 시켰구나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 분석력이야. 머리칼 하나를 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유전자 분석. 그치? 범죄 현장에서 머리칼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건 끝났지. 맞지? 유전자 분석하는 능력은 우리가 못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야. 자, 지호가 상담실에 갔어. 갔더니 지호의 심리 분석을 하냐.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봤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심리 분석 기술.
어떤 사람은 눈만 먹어도 홍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딱 보고 건강 상태를 분석해. 분석 기술이야.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 보고 분석할 줄 알지? 분석할 줄 아는 게 돈이다. 알겠어? 평생에 여러분이 살면서 최소한 한 가지, 나는 이런 분석 능력이 있다라고 큰 소리하고 칠 수 있는 분석 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야. 분석력이 없다? 그러면 남 밑에서 먹고 사는 데만 알맞아. 나만의 분석력 하나는 가져. 그걸 일찍 가지면 여러분은 일찍 성공하는 거고, 늦게 가지면 늦게 성공. 나만의 분석력이야. 남은 모르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언더스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분석했네요. 어떻게 분석했나 봅시다. 예상 확보계. 요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산에 관한 문제 분석을 했고, 진행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 정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구나. 교관의 문제 제출제를 위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이런 방식을 쓸 거야 라고 진행을 분석하는 거지. 아마 교관의 문제 출제를 하려면 틀림없이 EBS를 활용할 거다. 그러다 보면 US 교육 권력이 강화되고 연계 사업이 활성화될 거다. 교과서를 개편하게 될 거다. 현 교재 문제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대안 교재가 필요할 것이다.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나오고 전자지용 교과서가 나올 거다. 대입 시험이 개편될 거다. 수시 시험이 강화되고 정시 시험은 이렇게 될 거다. 강과 과정이 다양화될 텐데 비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에 방과학 무상 지원은 자금 확보가 필요하고 방과학 교사 음선이 필요하고 교과비 취업 역할 강화가 필요할 거다. 라고, 자, 이야기는 이거 하나 있는데, 지문은 이거 하나 있는데 벌써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때 줄줄 쫙 펼쳐져 나오죠. 무엇이 능력이야? 처음에는 주어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능력이었어. 지금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었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과 연관된 것을 추론해서 유추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 잘하면 된다고. 이걸 못하고 뭘 16년 동안 여러분 하는 줄 아니? 열심히 지식을 배운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야. 여러분 모두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을 이렇게 공부한다 진짜? 억울하지 않아? 이게 공부 방식을 바꾸는 거야. 왜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온 줄 알아? 바로 공부 방법 이런 거.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할 수 있지 이제? 제안 보고를 할 수 있죠. 자, 방금 했던 것을 모두 통째로 묶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에서, 잘 봐. 정치에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이 법안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법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대안이에요.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법안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했을 때 그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법과 함께 상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대안입니다. 제안보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필요 과정을 하는 것을 개발할 필요. 우수교사 선발 훈련이 필요하고 학교 보급, 전자교과서 보조, 홈페이지 공급, EBS 홈페이지 공급 제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자, 보자. 동일한 지문 하나를 가지고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분석해.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해야지? 라고 새로운 사업 시스템과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 여러분 짧은 지문 하나 놓고 여기까지 찾아내는 거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걸 배우면 안 되지 않겠어? 지금부터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지식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야. 지금 교육의 핵심은. 숨어있는 지식을,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야. 다 같이 보는 지문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 그거는 1단계란 말이야. 만약에 이 지문을 보고 지문의 내용도 파악을 못한다. 이거는 진짜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해. 농담 아니야? 아니, 주어진 상황, 교통사고 난 상황, 주어진 지문, 내가 들은 얘기를 듣고 그 들은 내용과 말과 글을 가지고 파악을 못해? 공부를 왜 하는데? 제발 농담 아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공부 하는 거 가서 진짜 일하라니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 차라리. 이거 모르는 상태로 지금 16년 공부해봐라. 아무 득이 없어. 그냥 진짜 수업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선생님 교육부장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골라내서 일시켜. 안 그러면 그걸 뚫든지. 아니, 주어진 상황도 파악을 못하면 뭘 하겠냐? 오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봤지? 첫 번째가 주어진 상황 파악, 맞지? 두 번째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분석. 세 번째, 그 상황을 모두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명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이게 능력이잖아. 오늘 또 돌아가면 앉아서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공부 언제까지 할 거냐? 응? 자, 이제 선생님이 좀 아주 흥분을 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정말 잘 들어. 선생님이 20년의 용 결산이 지금 여기 녹아있는 거라고.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할 거야. 아, 그래서 선생님 우리도 못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라고 좀 얘기 좀 해봐. 아, 야, 진짜 그럼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렇게 좀 대들고 좀 나와보라고. 그래야, 그래, 너 됐다. 그래, 너 진짜 이걸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되구나. 이러는 거지. 이걸 보면서도, 저런 게 있구나. 야, 오늘 이거 보고 4일 동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럼 진짜 빨리 가서 알바하고 일해. 뭐라고 이걸 배우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20년간 연구한 능력이란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면 공부를 해. 이거 할 때까지. 그리고 이거 자신 없다.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이거 안 해도 돼. 하는 사람은 진짜야. 가서 그냥 알바하고 직장에 가서 지금 들어가서 일해. 그럼 전문가로 되잖아. 일하는 거. 내 말 꼭 기억해라. 이거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따라서 해봐. 이거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게 낫다. 잘 들어라. 선생님이 온 국민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야. 정말로. 끝나는 시간이 어때죠? 시간 다 됐어요? 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아주 안간힘을 썼는데 지금 가야 될 길은 뭡니다. 자, 능력의 정체를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의 역사와 실제로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오전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오후에는 이걸 실제 실기로 훈련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잘 들어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능력이 뭔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자, 잊지 마. 첫째,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어. 글이 됐든 말이 됐든 현장이 됐든 그 상황을 파악해야 돼. 아까 상황 파악하는 거 같이 보고 딱 하는 거.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분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걸 토대로 내가 이런 걸 하면 성공하니까는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능력이야.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점심 먹고 점심 몇 시에? 매핑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있지? 이 프로그램을 배울 거야. 1시간 동안 프로그램 배우고 두 번째 어떤 정보를 보든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워야 돼. 아까 선생님이 잠깐만 여기 봐라. 자, 이 지문을 보고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 이렇게.
법의 제정, 내용, 실행 전략 이런 단어들은 여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다시 법의 제정 들어가면 이렇게 바꿔. 내용 들어가면 이렇게 바꿔. 이렇게 단어를 딱딱 요약을 하고 요약한 내용을 다시 또 다음에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하나씩 구성이 쫙 잡히잖아. 알겠어? 이걸 보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파. 그럼 오후에는 뭘 해야 돼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딱 보면 핵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여기 다 문장으로 줄줄줄 쓰고 있잖아요. 다 그렇지? 거의 다. 막상 핵심 잡고 쉬워? 아니요, 안 쉬워. 그걸 오후 시간에 핵심을 파악하고 배틀 시스템 배틀에서는 평가를 하고 다음날 내일은 이제 이렇게 핵심을 파악했으면 이 핵심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야지. 요약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면 빨리 이해하는 과목이 있어요. 분당 3,000자를 인지하는 훈련이 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성을 짜가지고 저렇게 완성된 구성을 만들어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착착 해내야 되겠어요. 자, 이 훈련을 오늘부터 4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물론 4일간에서 이거 완성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학교에서 또 이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까 학생한테 발표하는 거 같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저렇게 발표해요.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그냥 본인이 설명을 잘 해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서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이번 4일간은 이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4일 동안 이거 배우는데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오후 시간에 출석을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부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대답이래. 해보겠습니까? 예. 안 하겠다는 사람은 손 딱 들어. 여기. 그럼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부모님까지 설득해서 선생님들 다 설득해서 집으로 고이 모셔드릴게요. 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서 말 못하겠으니까 뒤로 나가서 얘기하겠다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해서 조용하게 정말 절대 꾸중 안 해. 여기는 여기 뭐 정책이 그거야. 그리고 부모님까지 잘 설득해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목숨 걸고. 만약에 다음 시간부터 태도가 이상하면 약속이 틀린 거야. 해보겠다고 얘기 나오는 거 맞지? 네. 네.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야. 네. 태도 이상하게 나와봐. 선생님한테 걸리면 바로 선생님 일어나지요. 일어나. 너 태도 왜 이래? 지금 너 하겠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묻고 만약에 적절한 결론이 안 나오면 바로 아웃이야. 왜?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 왜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비싸네. 그때 몸이 여기 아파트, 그럼 아파트를 입증해야 돼. 그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사례야. 자, 오케이. 알겠지? 오늘 오후부터 선생님 보고, 선생님한테 이상한 태도가 걸리면 뭐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상한 태도 걸리면 바로 선생님이 호출 받아서 상담 들어가고, 상담에서 적절한 이유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선생님 캠프에 여러분이 참여 안 해봤어요. 쫓겨난 애들 막 울면서 나가는 애들 봐야 여러분이 진짜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여기 한두 명 쫓겨나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아이들 진짜 목숨 걸고 한다니까? 선생님 그게 필요해. 그래서 4일간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경험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4일간의 결과가 있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